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입을 모아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담은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에 법원 행정처의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특별조사단이 조사하려 했지만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두 분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차 교수님 먼저 네. 2차 남북 정상회담 정치권 반응 빨리 짚어보시죠. 홍준표 대표, 네.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려는 김정은의 배려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할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관계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 유장평화쇼다. 또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 선거가 지금 당면한 국민에서 조금 초조함과 당혹감의 표현으로 좀 어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제 2차 남북 정상 지난 주말에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공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지금 깜짝 정상회담을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다급하고 급한 싸움이고 공경에 빠진 사람은 김정은이라는 것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진짜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이 지금 북미 회담에서 걸고 있는 기대가 완전히 무산되고 또 다른 대결의 상태로 갔을 때는 북한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회담 국면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마치 구글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틀렸다는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토요일 날 똑같이 또 시간을 두고 하신 이야기이긴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놓은 이유는 북핵 폐기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아주 강하고 중국의 압박 때문에 놓은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구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자기 스스로의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논리가 엇갈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좀 떨어지는 이런 법을 구사해서 가령 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대표가 얼마만큼 표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각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1, 2차에 거쳐서 펼쳐진 것은 그 남북 정상회담, 즉 남북이란 말을 빼더라도 정상회담의 본질적 효과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고르디우스의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마처럼 얽힌 갈등의 문제를 정상 간이 모여서 일거에 이걸 해소시키는 일종의 이제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그런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면은 차재원 교수님의 생각과도 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북 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테이블이 많아야 됩니다. 이 테이블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협상 통로가 많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순간이라든가 걱정의 순간에서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부분들을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지금 이 좋은 평화 무드에 왜 저렇게 소위 말하자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적으로 시장의 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위기라는 것은 본인들이 안고 있는 시장 자체가 자칫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장 논리로 봐서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남북 간의 하이 무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그동안 전통적인 남북 관계의 대북관 이런 것을 비춰서 만들어진 보수 진영의 어떤 사고와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일거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맞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시키는 여러 가지 안전적 장치 그리고 정치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전통적인 대법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헌법적 개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제를 컨센서스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예. 하는 것이 좀 더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순화적인 논리가 아니냐 이런 것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을 보면요. 사실 그 당 내에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 자체도 좀 통일이 안 됐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좀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제 뭐 정태욱 대변인이 그 뭐 지금 이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뭐 그런 예.声明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는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 상당히 그 위장 평화쇼라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강하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역풍이 거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톤다운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입장을 조율하는 측면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면 결국은 지금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일종의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지방선거용 쇼라고 이를 규정을 하셨는데 네.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러면 이 지방선거용 쇼를 위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뭔가 작용을 해서 2차 정상을 해당한 것처럼 비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 회담 자체가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살려고 지금 급하게 지금 판을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의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 뭐 8천만 결의가 사실 앞에 이 뭡니까 명운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너무 정치공학, 선거공학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만의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측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이슈에 모든 게 다 실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안보 이슈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합니까? 그 미국의 정치 전략서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예. 미국의 진보 세력이 왜 자꾸 선거에 판판해지느냐? 항상 자신들이 상대당인 공화당의 이슈를 먼저 끄집어내면서 말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저는 진짜 야당이 지금 취해야 될 부분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등을 따라가지 마라. 항상 1등과의 대척점에 서 있어야만이 2등의 자리를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마케팅의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한국당의 입장, 즉 야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가장 위기적 상황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선거고 두 번째는 보수 좌표의 위기입니다. 예. 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예. 만약에 성사될 경우에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는 뭐 상상 이상으로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선거를 이야기할 때 밴드웨건 현상과 언더독 현상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또 블랙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블랙홀과 밴드웨건 현상이 같이 합쳐진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심판 이런 것들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성과 자체가 불분명한 것이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여당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보수의 좌표에 대한 위기입니다. 보수 좌표 위기 자체는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좌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즉 계모는 항상 나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계모는 항상 나쁘진 않죠. 뭐냐 그러면은 공동체적인 폭력적 시선에 노출되게 되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폭력성의 시비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파치 엄마 같은 경우에는 딸을 데리고 그 낯선 고향으로 낯선 지역으로 들어서는 그 어떤 처절함도 있었단 말이죠. 예. 이런까지 이해된다는 거. 이것이 즉 뭐냐 그러면 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대북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 들어와서는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이것이 보수 좌표의 설정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위기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런 어떤 형태의 여당에 대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날인 게요.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로 이제 모든 임기가 끝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좀 총평을 한번 사실 해주셔야 뭐 될 것 20대 같아요. 국회는 뭐 지난 20대 총선 자체 결과 자체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예. 당시 그러니까 그 야당이 야권이 분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여당이
참패를 하는 예. 아주 이례적인 그 출발선상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당시 이 야당 소속의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그리고 뭐 그런 아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소야대의 국면에서는 과거보다도 상당히 여야의 협치에 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상생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가능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 뒤에 또 최순실 국정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또 여야 입장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도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이고 아주 건전한 모습을 보이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랬었는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지금 법안 뭐 지금 통과율이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전의 국회보다 더 못하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당 내에서조차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다시 선거를 새로 치러야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내일 보러 앉아 전반기 국회는 끝납니다만 후반기 국회에서는 좀 이 심기일전에서 진짜 20대 국회가 국민의 당초 기대와 똑같은 바람에 부응해주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저는 막 두 가지 점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는 지금 총체적 갈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한 의원 자체가 가른 칡뿌리에 가리고요. 등나무의 등풀을 이제 등자로 씁니다. 그래서 갈등. 근데 재밌는 것은 칡뿌리의 갈자는 오른쪽으로 돌고 등나무의 등굴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얽히게 되면 풀기가 힘들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총체적 갈등이라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적폐를 둘러싼 그런 갈등, 이런 문제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통합하고 화합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결국 20대의 국회의 전망은 여당의 진군과 야당의 반격, 이걸로 회자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남북 문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선제적 공격을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반면에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드루킹이라든가 정치적인 내재적 문제점, 그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공격을 통해서 여당에 대한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상 안타깝게도 법안이라든가 민생과는 조금 더 동떨어지는 그런 어떤 국회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강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